마스크 쓰고 강의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좀 어설프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오늘은 도전과 용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도전이 있게 되고 또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성공한다. 여러분도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 코로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공부하겠다고 오시는 자체가 대단한 용기예요. 저도 사실은 쉬고 싶었는데 오늘 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것도 용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부터 일반 서민까지 용기 있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용기는 기관차, 자신감은 객차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서 용기를 못 낸다고 해요. 근데 용기가 먼저냐, 자신감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듯이. 근데 사실은 자신감은 따라오는 거예요. 용기가 먼저예요. 용기는 기관차고 자신감은 객차예요. 그럼 용기라는 건 뭐냐? 용기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 할 일을 해내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기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겁먹고 포기해버려요. 그 차이예요.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나 용기 없는 사람이나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우승으로 들어오는 우승자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포기했느냐 물으면 숨차고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해요. 그럼 1등으로 들어온 사람 보고 물어봐요. 어떠냐 하면 힘들고 죽겠다고 해요. 똑같은데 하나는 목표를 향해서 해내는 거고 하나는 중간에서 포기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용기는 기관차고 자신감은 객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도전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제일 흔한 게 뭐예요? 기성세대에 도전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번에 요즘 그 코로나 하면서 우리나라가 큰 변화가 온 게 트로트 열풍이죠. 이게 뭐 가요, 트로트 이제 70년대 때고 그러던가요? 근데 마침 뭐 코로나니까 국민들을 어딘가 방 안에 잡아둘래니까 정부 시책으로도 장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거나 영화를 보게 하거나 노래를 참여하면 그때 되게 혼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를 피해서 안방에 오락을 근데 트로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트로트의 신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트로트 민족, 트로트 퀸에서부터 전 그걸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기성 가수들이 부르는 것보다 더 잘해. 왜? 열창을 하니까. 기성 가수들은 돈벌이를 때우기 식으로 강의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경연대회니까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억이잖아요. 1억이면 팔자고 치지잖아요. 그 무명 생활을 몇십 년 했던 사람들이 뭐 김양이라는 사람은 20년 가수인데도 세 곡을 도전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도전한다 이런 거예요. 기성세대에 도전한 거예요. 기성 유명한 가수들에게 도전해가 결국은 이기는 것. 그런데 새로운 창출이 많이 되는 거죠. 이번에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운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강자에 대한 또 두려움, 도전.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세대에서는 영웅이 하나 있어요. 권투에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때 7,800 했나요? 하여튼 다운되다가 마지막에 한 방 쳤는데 됐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세계 강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뭐 전자제품 이런 건 전부 다가 일본이 우수했잖아요. 일본도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12년이 되면은 일본이 미국을 이기고 한국에게 지게 되는 이유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대만계 출신의 일본 공업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됐어요. 2012년이 되면은 일본이 미국을 이기고 한국에 지게 되는 이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조금 시기는 좀 연장이 됐지만은 지금 일본의 뭐 소니서부터 얼마나 그 회사들이 많아요. 삼성한테 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도전한 걸 보면은 그건 사실 강자에게 어떤 아성에게 이게 도전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도전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전한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변화는 인간이 말을 타고 미래학자가 하는 얘기고 인간이 말을 타고 가는 그 거리 비례해서 발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 한 1500년 동안까지는 시대가 안 변했어. 뭐 말 타고 시속 한 60km 정도 달리는 게 끝이었으니까 이동한 그 다음부터 뭐 기차, 자동차, 비행기 뭐 지금은 전 세계가 급속도로 변하잖아요. 전 요즘도 놀라는 게 저는 매일 밤 여행을 해요. 인터넷으로 세계 여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 분야에 이제 책을 많이 쓰니까 제 분야의 자료를 찾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처음에 언어문화원을 시작한 1971년도에는 참고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점을 다 뒤졌더니 옛날 거, 일제시대에 나왔던 것부터 해방 이후 나왔던 아주 빈약한 이론의 책이 한 서너 권이 있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원서를 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서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어떤 이제 정보지에서 잡지에서 봐요. 미국에 어떤 책이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미국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는 방법은 뭐예요?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 뭐 유학생이든 친척이든 그 물색을 해서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는 이런 책이 있다는데 좀 사서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알다시피 돈을 내가 못 보내지 않냐, 우리 달러는 못 보내니까 네가 지정하는 누구한테 보내면 보내고 네가 한국 오게 되면 주겠다. 그러니까 돈은 안 붙여주고 책만 요구하는 거죠. 그럼 금방 안 와요. 한 5, 6개월 걸려요. 그래가지고 편지가 와요. 두 번 다시 부탁하지 마라. 뭐 한국처럼 사면 금방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어느 주에 가서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거 하나가 굉장한 보물이에요. 왜? 한국엔 나만 갖고 있는 새로운 자료니까 새로운. 그렇게 이제 모으기를 한 3,000권 봤어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화의 심리학전을 터뜨렸는데 75년도 11월 15일에 터뜨렸어요. 근데 베스트셀러 1위 올랐어. 그래서 76년 1년 동안 20만 부가 터졌어요. 그 당시에 재미있는 소설도 2, 3만 부 나가면 잘 나가는 시절이에요. 그거 하루아침에 뜨는 거야.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책 하나 내니까요, 놀라는 게 전 기업에서 공무원이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뜨니까
그 베스트셀러 저자를 초빙에다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년 되니까 하여튼 유명 강사의 탑 강사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한 해외까지는 100만 부 넘어 나갔죠. 국내에서 한 80만 부 나갔고 중국에서도 떴으니까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걸. 근데 그 새로운 책이었어요. 그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원서들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전을 내겠다. 또 사전을 보존했어. 그 사전을 땐 원고지 글자 수가 500만 자 들어간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단행본으로는 세계 최대 사전이었어. 근데 그거 낼 때 미국하고 일본과 갖다 놓고 이거보다 더 두껍게 내자. 지루는 못 따라가더라도 양이라도 우리가 능가하자. 이런 야심작을 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책을 능가한 책이 또 없어요. 그래서 대표작이 되기도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도전을 해보면 거기에 결과가 좋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작의 용기. 용기는 뭐니 해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헬리 작품 중에 그런 것이 하나 나오죠. 어느 화가가 위대한 작품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설명을 해.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기를 기다려. 근데 왠지 이 화가는 떠들기만 하지 그리질 않아. 그 왜 안 그리냐면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고 오늘은 허리가 아프고 오늘은 뭐 이러고 핑계만 대. 그리고 어느 날 그 화가는 싸늘한 시체로 변했어요. 그가 구상했던 위대한 작품은 그의 죽음과 함께 세상의 빛도 못 보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시작하는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지그지글러,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 책 제가 소개했죠.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됐습니다만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참.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운동화부터 신으래요. 그러면 나가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불 속에서 아유 운동해야지 조금만 더 잘까 뭐 이러지 말고 깨면 빨딱 일어나면서 손뼉을 3번 치래. 짝짝짝 오늘도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운동화만 신으면 조깅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죽기 전까지 또 심장은 20대 심장을 지녔대요. 그렇게 건강했다는 그런 얘기 있어서 뭐니뭐니 시작하는 용기가 참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작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뭐 어떠냐? 아니에요. 나이 많이 들었어도 성공한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어때요? 여기 어느 분이 제일 젊으세요? 여기 젊으시네? 올해 56세입니다. 예? 56세입니다. 우와, 한 20년은 젊어 보여요. 이걸 써서 그런지 요즘은 젊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즘 어때요? 한 20년 이상 늘어났잖아요, 생명이. 그렇죠? 우리가 과거 인기생 60시대였는데 이미 80시대는 왔잖아요. 앞으로 이제 100세는 뭐 전망이 되잖아요. 저도 65세까지 강의하고 마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78세예요. 근데 뭐 한 달 있으면 한 달도 안 됐죠? 79세 되겠죠 이제? 그러면 저도 80을 무난히 살아. 과거 같으면 우리 아버지는 한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더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앞으로 10년을 잘하면 살지 않겠나 이렇게 또 봐요. 그러니까 죽을 만하면 살려놓잖아.
의료술이 발달했으니까 또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먹는 거 잘 못 먹었지요. 또 환경이 춥고 뭐 아주 어려웠잖아요. 그럼 병들면 끝이잖아. 근데 그 미래학자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태평양 시대가 오는데 동양의 3국 중에서 세계 1위 국가가 나온대요. 근데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 하면은 어디가 힘이 제일 세요? 중국. 예, 그럼 중국이죠. 근데 한국에서 나온대. 그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미래학자들 얘기는 이태리 반도 비슷하게 생긴 한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으면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래학자 중에 하나가 2012년 되면 한국이 일본 초월한다는 식으로 미리 예언했듯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보면은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은 너무 얄팍하고 중국은 너무 음흉하대요. 그래서 한국이 도덕적으로도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국가래요. 그렇게 그 평화는 국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과거에 우리 생각지 못했던 천지개벽이죠. 우리 단군 역사 5,000년 하지만은 지금처럼 풍요롭고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금처럼 백성들이 잘 산다 없잖아요. 여러분 한 끼 식사 옛날 왕보다 나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참는 용기가 중요하대요. 우리가 보통 인내 포기하는 건 뭐예요? 참지 못한 끝까지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는 거 어렵고 힘들지만 해내는 거. 그 다음에 재기하는 용기. 저는 그 전에 이렇게 봤어요. 한때 지금은 이제 가왕이 된 전설이 됐지만 우리 세대에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알지. 근데 조용필이가 그 대마초 사건으로 걸려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풀리고 나서 이제 창밖의 여자로 등장을 했잖아요. 도라이 부산하고 히트했다가 사건 나고 이제 창밖으로 데뷔하는데 그 다음에 롱런했어요. 그때 몇몇 가수들이 걸렸는데 거의 재기를 못했어요. 왜? 자기가 출을 못하니까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풀렸는데도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용필이는 부르는 게 노래밖에 아주 없으니까 체구도 작지 뭐 노동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한 500년을 그렇게 많이 불렀대요. 한이 맺혀가. 그래서 지속적인 발성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찬스가 오니까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보면은 많은 가수들이, 인류 가수들이 묶였다가 다시 성공한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륙을 할 때도 중요해요. 이륙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재기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기할 때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가수들이 이렇게 데뷔를 할 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소개를 된대요. 한 번은. 근데 그때 잘 부르면은 두 번 다시 소개가 필요 없어. 계속 연주 성공해. 근데 실패하고 나면은 두 번 다시 안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한번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건 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재기할 때는 창업하는 새로운 시작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일단은 성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공 재생 법칙과 실패 재생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보면 사업하다 실패하면 어때요? 은행에서 좀 주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 풀릴 것 같은데 꾸어졌던 돈까지 갚으라고 그래. 안 꿔줘요. 왜? 이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에다가 다음 하는 일은 실패 자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게 뻔하니까 안 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다 성공을 하면 주위에서 막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 왜? 지금 성공했으니까 성공자야. 성공자가 다시 하는 작품은 성공작이 돼. 그래서 성공 재생 법칙과
실패 재생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기할 때는 무척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용기. 네. 자기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변화하는 용기. 요즘 뭐 김호중이라는 뭐 가수 있었죠. 네. 외국 이태리가 어디 가서 노래 성악 제대로 공부해오고 하는데 트로트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과거 같으면 그 업계에서 욕먹을 친구. 이 친구 말이야 돈벌이 하려고 저렇게 트로트로 전향했다고. 근데 사실 가수 국민을 볼 때는 장르를 불문하고 다 잘하면 더 좋죠. 근데 과거에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클래식은 뭐 대단히 뭐 귀한 것 같고 트로트나 뭐 가요는 뭐 우습게 취급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배고파도 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과감하게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용기, 그 다음에 포기하는 용기도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가다 보면 차가 쫙 밀렸어요. 그래서 저쪽도 누가 돌아오면서 저 차가 밀렸구나, 공사 중이라서 못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돌아가면 되는데 우린 끝까지 가보죠. 가서 확인해보고 나서 진짜 맥힌다 그러고 돌아와요. 또 우리가 해변가에서 거닐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얼른 돌아와야지. 포기해야지. 자기가 목표했던 게 있다고 거기 그냥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용기에는 시작하는 용기에서부터 포기하는 용기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니도 좀 추려서 할게요. 이게 12시간용인데 6시간용으로 추렸어요. 지금 이 과정을 코로나 때문에. 자, 그 스피치를 좀 소리 좀 내볼까요? 요걸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보죠. 언젠가 내 시작 온다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마이크 못 쓰고 옆에 시장 든다고 해서 나같이. 자, 좀 소리를 크게 해보자고요. 예. 1대1의 대화는 자기 음성의 30% 미만을 써요. 속삭임은 10% 미만이고 음성을 100까지 있다면, 그 다음에 대화는 10%에서 30회까지 써요. 그 다음에 그걸 개인 스피치라고 그러죠. 분중 스피치는 회의, 토론, 좌담 이런 것들은 30에서 50의 음성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라든가 설교라든가 인사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50에서 100까지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의 대화는 잘해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어느 공식적인 석상이나 연말 파티나 어떤 거 여기서 한 말씀 할 때는 1대 다수거든요. 대중 스피치. 그때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들어가면 최저 속도가 몇이에요? 50이죠. 그래서 이제 100 또는 110까지 가는 데가 있죠. 그러면 대화는 시내 운전이라고 보세요. 근데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건 고속도로 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 음성이 50이에요. 5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들려. 요즘 또 마이크가 있어서 웬만한 건 되지만은 이 열정이 안 전달이 안 돼. 너무 작게 하면은. 그래서 아나운서 말을 듣고 전달은 잘 되지만 감동을 받기는 힘들잖아요. 아나운서는 마이크 대고 30% 음성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시작.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나는 이 말을 특히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말을 특히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멘델은 오스트리아 식물학자 멘델은 비엔나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비엔나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브룬에 돌아와서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브룬에 돌아와서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도원 정원에서 콩을 재배하여 유전을 연구하고
그는 수월의 정에서 허물을 제외하여 인연을 경고하고 마침내 멘델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멘델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 법칙을 여러 번 학회와 학부에 발표했지만 그 이전 법칙을 여러 번 학회와 학부에 발표했지만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했고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했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진리가 땅에 묻힌 채 그는 시리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리가 땅에 묻힌 채 그는 실 속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멘델에게는 확고부동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멘델에게는 확고부동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전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나의 이전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인간에게는 득의의 시대와 실의의 시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늙의 시대와 시리의 시대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는 때가 있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는 때가 있고 뜻과 같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뜻과 같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시인 롱펠로가 인생의 찬가에서 노랬듯이 시인 롱펠로가 인생의 창가에서 노래하듯이 사람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실의 시대는 인내 속에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시리의 시대에는 인내 속에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언젠가는 그와 동시에 언젠가는 자유의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자기의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그날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실력 있는 자만이 자유의 시대가 왔을 때 실력 있는 자만이 자기의 시대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여 힘차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여 힘차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자는 자유의 시대가 와도 실력이 없는 자는 자기의 시대가 와도 그 기회를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개인이건 단체이건 민족이건 개인이건 단체이건 민족이건 실력의 축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의 축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우리는 멘델이 말에 용기를 얻고 우리는 멘델의 이 말에 용기를 얻고 그날을 위해서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얘기를 마침 보네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청중이 한 500명쯤 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스피치를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나와서 거기서 인사하세요. 두 줄만 하세요.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나는 이 말을 특히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서 시작.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나는 이 말을 특히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따옴표를 해놓잖아요. 이럴 때는 이 도치법을 쓴 거예요. 언젠가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고 언젠가 내 시대 할 건데 갖고 왔단 말이에요.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선언을 먼저 했어. 그리고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강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다 같이 시작.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그거 하나만 한 번씩 돌아가겠습니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그건 바짝 별도 별점과 다 하는 거야. 근데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오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기 입은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김양호의 시대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내고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 박정락의 시대가 온다. 이거 먼저 하고 네? 내 시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 대고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네. 언젠가 박정락의 시대가 온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오. 언젠가 최정원의 시대가 온다. 좋아요. 우리 박수 칠 게 별로 없잖아요. 오늘 박수 많이 치세요. 그리고 박수 받을 기회는 더더욱더 없잖아요. 오늘 박수 많이 받으시고요. 자, 해보세요. 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예. 나는 강기훈 시대를 갖다가 맞이한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예. 나는 강기훈의 시대가 아니. 온다. 뭡니까? 다 언젠가. 강기론의 시대가 온다. 응. 강기훈 시대가 온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강기훈의 시대가 온다. 그렇죠. 예.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김정덕의 시대가 온다. 예, 좋아요. 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네. 언젠가 서현숙의 시대가 온다. 네. 더 크게 한번. 더 크게. 더 빛나는 인물을 뜨게. 다시 한번. 크게. 네. 이게 이제 노래로만 클라이막스 해당해. 그런 식으로 하세요.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서현숙의 시대가 온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서현숙의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잘 발표해. 다시 한번. 언젠가 서현숙의 시대가 온다. 네, 좋아요. 시대가 안 와서 문제. 내가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박혜숙의 시대가 온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한재동의 시대가 온다. 예. 그다음에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김한일의 시대가 온다. 안 믿고 하시는 거죠? 올 것 같지 않죠? 다시요. 이 말에 힘이 있어요. 그 말 안 대로 된다. 우리는 언참 사상이고 일본은 언령 사상이에요. 언어에 영이 있다. 그래서 말 안 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참 중요한 게요. 저는 처음에 이걸 초창기에 제가 데뷔하던 시대에 무명 청년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말하면 학생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200명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학생 시절 웅변 연설 토론회가 장만상도 전국에 1등도 했지만은 저보다 잘하는 선배들이 한 200명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용어를 외치기 시작했어. 이게 교육을 시키려고.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우리 시대 온다. 언젠가 김양호 시대가 온다. 이걸 외쳤어. 그리고 그때 내가 꿈꿨던 게 뭐냐면은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오늘 한납수 박사가 우리 어느 교양대학에 오시더니 수첩을 꺼내면서 12월 달에 올해는 내가 446회를 했어, 강연을. 그때 전 100회도 안 됐어요. 야, 저분은 진짜 유명한 분이 다르구나. 나도 좀 저렇게 바빠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전성기에는 1000회만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유명 강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고 저자가 되고 싶었어. 근데 75년도에 쓴 게 좀 폭발적으로 된 거예요. 단문일의 최초의 대화의 기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150가지 테크닉을 제시하고 거기 떴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외국 잡지를 보다 보면 외국의 유명한 인명사전에
모르는데 야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야 우리도 좀 이런 데 좀 올라봤으면. 그랬더니 2000년대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 보더니 귀하가 우리 임명사전에 후보로 올랐대. 조사한테. 그래서 인적사항을 써내래요. 근데 우리나라 임명사전은 뭐 조선일보부터 뭐 많잖아요. 그럼 한 페이지는 못 썼는데 근데 우리는 5페이지를 써. 그래서 부모가 양부모냐 친부모냐 결혼했으면 뭐 첫 번째냐 두 번째 뭐 이렇게 이혼이 많은 나라니까. 그래서 써버렸어요. 근데 2000년도에 나온 줄 알았어요. 1999년도에 날아왔기 때문에. 그때 2000년도에 날아온 게 뭐냐면 축하합니다. 선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나온대요. 그동안 뭐 계속 이제 쓰더라고요. 거기 뜨니까 뭐 영국 IBS부터 뭐 여러 군데가 막 와. 그래서 골치 아파서 전 2군데만 했어요. 제일 유명한 2군데만 했더니 거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후를 나니까 야 이런 거 정부에 쑥 공로상을 안 주나? 그랬더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 포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편도 제도권에서는 뭐 대가 없이 몇십 년 하면 줘요. 다들 좋은데 사회교육 하나만 없었어요. 제가 최초로 저희 분야에서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을 이렇게 꾸고 외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크게 자, 저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한 교씩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했죠? 여기 하겠습니다. 다음 분. 네? 다음 분. 오스트리아 식물학자. 요거 한 편이라도 끝내세요.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멘델은 다 같이요?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멘델은 다음 한 규조씩만 하겠습니다. 비엔나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네, 다 같이. 비엔나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부륜에 돌아와서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네, 다 같이요. 부륜에 돌아와서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정원에서 콩을 재배하여 그는 수도원의 전에서 콩을 재배하여 유전을 유전을 연구하고 자, 그거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유전을 연구하고까지 시작. 그는 수도원의 정원에서 콩을 재배하여 유전을 연구하고 네, 그다음. 마침내 멘델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네. 마침내 멘델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유전 법칙을 여러 번 학회와 학부에 발표했지만 네. 그 유전 법칙을 여러 번 학회와 학부에 발표했지만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했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했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진리가 땅에 묻힌 채 그는 시리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리가 땅에 묻힌 채 그는 시리 속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멘델에게는 확고부동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다 같이요. 그러나 멘델에게는 확고부동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유전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그 세 개 다 하세요. 세 개 좀.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네, 다 것이다. 같이 시작. 나의 유전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네, 그다음. 인간에게는 득의의 시대와 시리의 시대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득의의 시대와 시리의 시대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는 때가 있고 뜻과 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다 같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는 때가 있고 뜻과 같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시인 롱펠로우가
인생의 창가에서 노래했듯이 사람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다 같이요. 롱메로가 인생의 창가에서 노래했듯이 사람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시의 시대에는 인내 속에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시의 시대에는 인내 속에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언젠가는 자기의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세요. 그날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다 같이요. 그와 동시에 언젠가는 자기의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그날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실력이 있는 자만이 자기 시대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여 힘차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자만이 자기의 시대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여 힘차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자는 자기의 시대가 와도 그 기회를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네, 다 같이요. 실력이 없는 자는 자기의 시대가 와도 그 기회를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다음. 개인이건 단체이건 민족이건 실력의 축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건 단체이건 민족이건 실력의 축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좋아요.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우리는 맨델의 이 말에 용기를 얻고 그날을 위해서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맨델의 이 말에 용기를 얻고 그날을 위해서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잘들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잘 읽었어요. 틀리지도 않고 발음도 좋아요. 근데 말하는 것과 읽는 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엔 음성 표현을 5대 원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디를 올리고 어디를 내야 되느냐, 또 사인을 얼마큼 둬야 되느냐, 감정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또 사람이 안 때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제가 우리 말에서 연구해가지고 공식화시킨 음성 표현의 5대 원리가 있어요. 그걸 하시면은 그건 마치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과거에 우리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배웠어요? 선생님이 피아노 한 소절 치고 선창을 하셔요. 그럼 학생들이 따라 부르잖아. 또 선창, 부창, 선창, 부창해서 노래 한 곡을 배우잖아요. 그때 배운 노래들은 지금까지도 부를 수 있잖아요. 왜? 배웠으니까. 근데 안 배운 노래는 못 부르잖아요. 왜?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음악 선생님이 악보 보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안 배운 노래도 악보만 있으면 부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성 표현 5대 원리는 이제 연설의 악보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시면은 지금은 그냥 읽는데 치중을 했어. 근데 그걸 하시면 이제 스피치 품격이 이제 잦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과정에 아주 중요한 건데 짧은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거 사실은 24시간 하는 과정을 이게 농축을 시킨 거예요. 수업에 10시간에다가. 그래서 이제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 6시간을 내다니까 제가 추려서 핵심만 전해드릴게요. 한 번만 다 나가겠습니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시작.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나는 이 말을 특히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말을 특히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맨델은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맨델은 비엔나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비엔나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불운에 더러워서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불운에 들어와서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 정원에서 콩을 재배하여 유전을 연구하고 그는 수도원의 정원에서 콩을 재배하여 유전을 연구하고 마침내 맨델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맨델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유전 법칙을 여러 번 학회와 학보에 발표했지만 그 유전 법칙을 여러 번 학회와 학회에 발표했지만 학자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했고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했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진리가 땅에 묻힌 채 그런 신의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리가 땅에 묻힌 채 그는 진리 속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맨데르는 확고부동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렬에게는 확고부동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전록측은 확실히 진리다. 나의 명령은 확실히 진리다.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인간에게는 득의 시대와 실의 시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득의 시대와 시의 시대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는 때가 있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는 때가 있고 뜻과 같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뜻과 같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시인롱 펠로우가 인생의 찬가에서 노래했듯이 신동표가 인생의 사가에서 노래했듯이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실 속에서는 인내 속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에는 인내 속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언젠가는 그와 동시에 언젠가는 자기의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자기의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그날에서 꾸준히 준비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실력 있는 자만이 자기의 시대가 왔을 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시대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여 힘차게 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포착하여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자는 자기의 시대가 와도 실력이 없는 자는 자기의 시대가 와도 그 기회를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개인이건 단체이건 민족이건 개인이건 단체이건 민족이건 실력의 축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의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우리는 맨데의 말에 용기를 얻고 우리는 맨들의 말에 용기를 얻고 그날에서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거만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나의 종들 특은 확실히 진리다. 1. 반드시 인정날이 날이 있을 것이다. 2. 언젠가 내 시대가 3. 이렇게 계단 오르듯이 1, 2, 3단계로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 나의 유전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예, 더 크게. 다음.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었을 것이다. 아주 크게.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박수. 나의 이전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더 크게.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아주 크게.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예. 어떤 분은 이제 크게 하라면 뭐 실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조금 과장되게 연습을 하면 실전은 알맞게 내려가요. 지금 알맞으면 실전에 가서는 더 내려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발성 연습을 겸하기 때문에 높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나의 나의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예.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네, 것이다. 예.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박수 보시죠. 나의 이전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예.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이가서 끝나면 이제 시대가 빨리 올 것 같아. 나의 유전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예, 더 크게.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아주 크게.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아이고. 기회가 좀 없습니다. 잠깐만. 재도전. 1, 2, 3단계. 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가. 하시면 나의 통과하지. 유전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예, 더 크게.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네, 것이다. 아주 크게. 언젠가는
시대가 올 은퇴 시대가 것이다.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마음이 심층심이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 있는 사람은 언젠가 내 시대가 나오는데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 시대가 이러면 늦게 와요. 그래서 되긴 다 오는데 늦어. 그래서 이 강의를 실전 연습할 때는요, 강사 하는 대로 하세요. 그게 가장 빨라. 강사 실력을 능가하면 여러 번 못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기본 스텝 있잖아요. 댄스도 기본 스텝 있고, 권투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유도도 있고, 다 기본이 있어. 기본을, 그러니까 아마추어 시절은 기본을 익혀야 돼. 프로가 되면 기본을 부셔야 돼. 그래야 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아마추어 시절은 틀을 익힌다. 프로가 되면 틀을 부순다. 자, 다음 분 맞았죠? 나의 유전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네, 그다음.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네, 것이다. 그다음.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열정을 잘 박수.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 좀 이상해, 그지? 뭐가 좀 어색해. 근데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게 이제 악보에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나의 유전 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네.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올 것이다. 참 얌전하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날 때 되면 사자후가 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교육의 성과도 늘어나요. 우리는 똑같은 걸 해도 수강자의 참여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비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랬지만 농축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화에 대해서 이 과정을 스피치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었어요. 120시간을 했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스피치 지도자는 내가 거의 다 키워놓고 나왔죠. 근데 지금 이걸 6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지만 여러분 열성껏 따라 나오면 나머지 그다음에 속성 운전 연습해갖고 면허증 따고 나면 자기가 숙달하면 되듯이 기본은 해드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마 점심시간 된 것 같아요. 자, 점심 먹고 합시다. 네.